잡았었는데 돌아섰던 그 사랑은 무정했던 당신이지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잊을 수는 없다 했는데 지금의 내 마음은 차라리 것을 잊고 싶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잃어버린 그 사람은 약속했던 당신이지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잊을 수는 없다 했는데 지금의 내 마음은 차라리 것을 잊고 싶어요.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반정부 유혈 시위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에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오늘 밤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지 공항을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 항공편에는 승객 39명 그리고 승무원 8명 등 모두 47명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고 출발은 있군요. 했고요. 네. 이 여객기가 지난 5일에 알마티에 도착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면서 이제 공항 운영이 중단됐거든요. 네. 지난 8일 동안이나 발이 묶여 있었는데 평화 유지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이제 공항 운항이 재개됐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륙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귀국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 브라이언 S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이었고요. 사연이 연관된 절절해요. 노래였어요. 절절해요. 네. 조금 읽어드리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두목님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야 하나요?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조용필님의 잊혀진 사랑 네. 잊혀진 사랑. 잊혀진 사람. 벌써 잊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아까, 의미죠? 아까 범블비님이 단호하게 잊혀진 사람이죠라고 하셨어요. 뭐 잊을 수 없는 사랑 이러면은 조금 더 절절했을 것 같은데 잊혀진 사랑이라고 하니까. 연두부 엄마님 입원 중이셨네요. 내일 집에 가신다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네. 네. 브라이언 예스님은 항상 그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아, 다시 그러니까. 보기로 아마
보고 계실 것 네, 같아서 다시 보기 댓글로. 지금은 안 계신가 봐요. 한이님이 오랜만에 본방 본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목요일은 백토 예전까지 쭉 달리는 방송이죠. 아, 범블비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네요. 한이님이 두목님 어디 갔어요라고 하시는데 다른 팀으로 가셨어요. 예 아마 거의 다시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소영차님 37.8도까지 열이 올리셨대요. 네. 3차 맞아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자 251분과 뉴스프리 데스크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첫 코너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그러니까요.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팀의 임경아 기자가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곳에서 늦었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네. 굉장한 큰 성장을 이루신 거에 대해서 그쵸. 깊은 애정과 아.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희가 남아있을 줄 몰랐대요. 무슨 말씀을 시작부터 무슨 말씀? 아니, 전혀요. 이렇게 될 줄 저는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언제 불러주시나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휴직하셨다가 복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요 한 1년은 넘은 것 같네요. 네네. 1년 넘었어요? 네네. 그동안 한 번도 안 복직한지요? 복직한지. 1년 쉬었다가요. 복직한지 이제 한 달쯤 됐어요. 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 맞아요? 오시나 이러면서. 하시기 한 달이면 꽤 오랜만에 부르신 거예요. 리포트가 이제 쌓이는 걸 보고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자마자 찍어서. 네네. 영광입니다. 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네. 연두범마님이 꽁지머리는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네네. 앙다다시님이 웃음천사 임경아 하셨고 자주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출산휴가 마치고 돌아오셨네요 임경아 기자님 하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인기가 엄청나십니다. 그러니까요. 호탕 웃음이라고. 웃음소리 좀 조절할게요. 네네. 네, 쭈쭈님이 예. 1년 만에 기다렸다. 비욘디 햇살 아하 복지 가셨고 이사나님이 마리뉴에서 호탕하게 유명한 임경아 마리뉴를 기자님. 또 언급해 주시는 분이 와. 있으면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감사하죠. 마리뉴 1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데 나오실 때마다 언급되네요. 복직의 하트를 황금방울님이 6개나 빵. 네네네. 6개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강민승님이 임경아 기자 오늘의 이야기는 뭔가요 하셨는데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미국에서 저희가 월요일 날 송경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CES라고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올해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푸드테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푸드테크 뭔지는 대강은 알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이제 식품의 식품 산업의 최신 기술, 이 테크놀로지를 합성한 말이 푸드테크인데요.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 이용하는 쿠팡 이런 식품에서 배달 AI가 붙고 막 이런 것도 다 사실 푸드테크긴 하거든요. 뭐 땡땡 프레시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뭐 이제 상표 배달되는 얘기하면 거. 안 될까요? 아니요, 그냥 괜찮죠? 됩니다. 아, 네네. 누가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어요. 다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우리 뭐 요즘 종종 가면은 식당에서 왜 서빙해주는 로봇 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넓게 보면 다 푸드테크긴 해요. 오. 근데 제가 이번에 취재한 거는 그 중에서도 이 대체식품에 관한 부분을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대체식품. 네. 푸드테크 3부작 연속 보도 봤는데 진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고기와 쌈으로 나눠서 일단 쌈부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공장.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장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못 보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식물 공장입니다. 6층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선반마다 로메인과 버터헤드 같은 싱싱한 잎채소가 자랍니다. 흙도 없고 햇빛도 없습니다. 농약도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배양액, LED 조명, 온도, 습도 조절 시스템이 채소를 키웁니다. 이 모든 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합니다. 와,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식물 농장. 완전 최첨단이에요, 진짜로.
참 보기에 저도 갔는데 굉장히 신기하다. 눈이 확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6단으로 높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직 농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지금 여기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곳이고 이 업체에서 공장 4곳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2톤 분량의 채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쌓았기 때문에 네. 같은 면적의 그 밭보다 생산량이 이곳의 경우 한 60배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면 보셨던 거에서 LED 조명으로 이제 네. 빛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이요, LED 조명을 그 키우는 작물에 맞춰요. 아. 가장 최적화된 빛의 양과 파장을 맞출 정도로 이제 최적화돼서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병충해가 없고요. 연중 정품 정량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식물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직접 그 집에서도 뭔가 좀 농사 짓지 않나요? 아, 저요? 그 텃밭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저는 네네 텃밭 어. 사랑하죠. 그래서 저런 텃밭을 네. 보다가 이렇게 딱 저런 최첨단 공장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아, 그게 사실 이 식물 공장의 핵심인데요. 집에서 텃밭을 키워도 하다못해 집에서 텃밭을 키워도 그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쵸. 빛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깜빡하고 물을 안 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우리 왜 여름에 다 갈아엎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생산량 조절 잘 못하고 이런 것들. 근데 식물 공장에선 그 모든 게 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그 보셨다시피 이게 사보셨어요 혹시 선배? 그 친환경 뭐 식물 재배 이렇게 해가지고 마트에서 이미 많이 팔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텃밭 전에 화분도 맨날 죽이는 아니 제 손만 가면 얘들이 잘 못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막 죄책감을 느끼고 막 네네네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안 사요. 그래서 아. 그 조화를 이번에 좋아. 드렸거든요. 조화를 키우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뭔가 조화를. 집안의 분위기는 바꾸고 네네. 싶고 조화로 아직 좀 비싸긴 한데 가정용 이 식물 재배기도 요즘 많이 저 봤어요. 나오고 그 있어요. 저 봤어요. 대기업에서도 네네. 막 나오고 그렇죠. 대기업에서도 맞아요. 나오고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걸 좀 대량 생산하려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이용하시면 아유, 좋긴 예. 좋겠네요. 네네. 어떤 분이 영화에서 본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맞아요. 남극에서도 키우고 있다고 극초음속 0.3초님 맞습니다. 네. 네. 남극에 쭌쭈닝님이 저 채소들을 보니 삼겹살에 싸서 먹고 싶네요 하셨고요. 네, 러블리나님이 영화에서 본 적 있으시다고 했고, 준린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수경 재배하는 거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미래 세계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수경 재배하는 상품들은 사실 마트에도 이미 풀려 있긴 해요. 네, 그쵸? 맞습니다. 이 기술 자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요. 뭐 사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친숙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집중해서 본 거는 그 기술 개발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지금도 이 ICT 기술로 어느 정도 생육 환경을 조정하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가요. 지금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에 모니터하는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AI에다가 우리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쵸. 이 공장 환경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잘할 것이다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 뒤가 아니라요. 제가 갔던 업체에서는 뭐 투자만 잘 된다면 5년 이내에도 우와.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느냐. 그럼 빠르면 5년 안에 이게 내가 얼마만큼 키울 수 있겠다가 아니라 딱 예측해서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판매하고 이만큼은 안 해야지 이게 완벽하게 제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는 거의 궁극의 기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강민승님이 빨리 여러 작물이 공장화되고 지원도 많이 받고 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봄님이 상도역에서 스토어를 봤다고 얘기하셨고 연두범마님, 네 다육이도 죽이신다고 킬러 본능으로, 네, 아이고. 네 저도 살리고 싶네요. 저 지금 선인장은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저도. 네. 에드리아널님이 우주 정거장에서 온 기술이죠 하셨어요. 우주 정거장에도 이 기술을 가지고 갔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의 제어를 안 받기 때문에 네. 뭐 사막이든 남극이든 우주든 이 공장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자, 쌈 얘기 나눠봤고 네. 고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기, 네, 고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고기는 고기 늘 귀신인데. 네, 고기는 늘 옳죠. 네. 콩고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식물성 단백질. 사실 콩고기는 뭐 저 어릴 땐 채식 뷔페나 가야 먹을 수 있는 고기였는데 요즘 워낙 대중화돼가지고 네. 심지어 저희 회사 1층 카페에도 팔더라고요. 콩고기를.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거기 꽂히셔가지고 아. 한동안 만들어 주셨어요. 우와. 아, 콩고기를요? 네, 집에서? 네, 집에서 우와. 스테이크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시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다음 맛은 예. 아니 저는 좀 그 육즙과 이런 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확실히 비주얼이 네, 맞습니다. 예전에 비주얼
비주얼과는 확실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 요즘 이 식물성 대체육 만드는 기술이요 어느 쪽으로 가냐면 뭐랄까 그 씹는 맛을 그러니까 분자를 이용해서 씹는 맛을 살리는 기술 내지는 뭐 버섯을 이용해서 최대한 고기와 식감이나 향을 비슷하게 기술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 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하도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축산업계에서는 아예 고기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아. 진짜 고기가 아니지 않냐. 아. 이걸 정부에서 규제해달라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시장이 이젠 대중화됐고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특히 이 식물성 대체육은요. 비건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쵸. 이 동물권 이슈까지 합쳐져서 비건 혹은 비건 지향이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까지 글로벌 대체육 시장 규모가 6조 7천억 원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뭐 대중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콩고기는 그래도 뭐 사실 뭐 접해보신 분들도 많고 좀 요즘에는 좀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임 기자가 다뤘던 실험실에서 만드는 배양육은 신기했어 진짜. 좀 아직 낯설더라고요. 예. 영상 잠깐 준비했으니까 보고 또 얘기 나누시죠. 배양 접시에 담긴 작은 조각들, 붉은 건 소고기, 노란 건 닭고기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받아 실험실에서 만든 세포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가축에서 세포를 추출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키워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콩으로 만들지만 이건 진짜 소의 근육세포로 만듭니다. 그래서 냄새, 맛, 식감도 진짜 고기와 훨씬 더 비슷합니다. 무균 환경에서 무항생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아마도 일반 고기 먹듯이 배양육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세포 배양육은 2013년 처음 개발됐습니다. 소를 키울 넓은 목초지도 필요 없고 도축도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부위만 골라 만들 수 있고 더 위생적입니다. 심지어 값도 더 싸지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나왔을 때는 100g에 3억 2천만 원이나 했지만 지난해에는 2천 원이 됐습니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7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짜 고기보다 싸지는 겁니다. 네. 임 기자가 나오니까 너무 오랜만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막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에드님도 남겨주셨고 벨라님이 고기는 사랑입니다 하셨고 서영채님이 삼겹살 먹고 나서 그 기름에 볶음밥 이거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아까 저 어떤 분이 아까 식물성 대책 얘기하니까 이 기사를 스님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네. 피카츄 공댕이님이 콩고기는 콩고기 나름 맛있는데 하셨고 코코둥절님 저 디스한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고기 맛을 내는 콩고기냐고 벨라님 콩고기 먹어도 봤는데 남의 살이 더 맛나다고. 무슨 말씀이시죠? 남의 살? 예. 그러니까 네. 콩으로는 이제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거죠. 네. 춘춘이님은 롯데리아에서 비건버거 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었다고 얘기하고. 맞아요. 요즘 패스트푸드점에서 비건버거 많이 팔아요. 롯데리아 드셔보셨어요? 포함해서. 저 안 먹어봤죠. 먹고 싶지 않았죠. 굳이 맛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단호하네요. 굉장히 단호하네요. 네, 선호가. 근데 먹어봐야죠.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네. 마무리. 사과나무의 배두나님이 대체 왜 먹는지 몰라서 대체육인가요 하셨고. 근데 요즘은 그 환경 이슈 워낙 관심들이 그쵸. 많기도 하시고요. 네. 또 선택하기가 쉬우니까 네. 정말 많이들 드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먹어봤어요? 그 대체육을? 궁금해요. 대체육이 아니면 배양육이요? 배양육을. 배양육이요. 배양육은 못 먹어봤어요. 사실 이 그 기사에 나왔던 업체가 다나그린이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다녀와가지고 저희가 같은 팀에서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그 윤상문 기자가 다녀왔거든요. 윤상문 기자는 먹었어요? 먹어봤대요? 아니요, 못 먹어봤대요. 이게 먹으려면 미리 조금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그날 연락하고 그날 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네. 아쉽게도 미리 준비를 못해서 네네.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셨던 게 되게 조그만 조각이잖아요. 네. 이 다나그린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에서 배양육 1kg을 만드는데 현재 150만 원이 든대요. 150만 원이요? 네네네. 못 먹어볼만 하네요. 무슨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네. 그 이제 동물의 몸에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그 말 그대로 배양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양할 때 필요한 그 동물 혈청이 있거든요.
그 보통 그거를 이제 임신한 소의 태아에서 혈청을 빼오는데 그게 지금 비싸대요. 그래서 그 소 혈청을 안 쓰는 배양 방법도 요즘 속속 이제 기술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도 그 비싼 용액을 쓰는 양을 줄여서 그 금액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업체 단계에선 저희가 가서 마음껏 시식을 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었던지라 그러니까요. 네, 그런 단계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다나그린에서 네.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속도라면은 생산비를 아까 1kg에 15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50분의 1로 줄이는데 그 목표가 한 내년? 아, 그래요? 빠르죠.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쪽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네네. 뭔가 관심이 많은 뭔가 돈이 모이는 그렇기도 사업인가 하죠. 봐요. 투자도 이번에 100억 정도를 받아서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음. 금액도 많이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업체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 대표님은 우리 스테이크 같이 이제 썰어서 먹는 식사는 진짜 고기로 가되 우리 소세지나 이렇게 가공육은 앞으로는 이 그 배양육이 좀 많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한테는 아직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쵸. 쉽게 먹을 수도 없는 거긴 한데요. 사실 이 기술은 국외에서는 좀 빠르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기업 이저스트인데요. 2020년 이미 2년 전에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는 닭고기 배양육으로 받았는데 네네. 이게 되게 재밌던데 소고기 식감을 내는 것보다 이 닭고기 식감을 내는 게 좀 더 쉽대요. 아 그렇겠네요. 좀 특히 그 아무래도. 너깃 네. 종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치킨 너겟. 약간 퍽퍽한 어차피 치킨 너겟은 조금 이렇게 가공을 한 상태여서 그 식감 내는 거는 조금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닭고기 배양육 제품을 허가를 받아서 23달러에 첫 판매를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 얘기지만 어느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꽤나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이듬해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스라엘 업체인데요. 알레프팝이라는 곳에서는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근섬유랑 지방을 잉크처럼 뿌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네 이렇게 교차해서 뿌리잖아요. 우와, 3D 우와, 우와. 프린팅. 아 그럼 마블링 되나요? 마블링이 완벽한 꽃등심을 처음으로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박.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뭐 그쪽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이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뿌려서 모양이 약간 조금 이상하다 싶긴 한데 이렇게 눌렀을 때의 어떤 육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꽤나 진짜 꽃등심하고 유사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치킨 너겟 네네 업체 이름이 막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지금. 네. 네, 그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데요. 에이티컨이라는 곳의 분석에 따르면요, 2040년에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육류의 60%를 대체육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 배양육이 35%, 그 우리한테 지금 친숙한 콩고기 같은 식물성 대체육이 25%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대요. 2040년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10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쵸. 8년, 7년. 예. 10년은 더 남았네. 지금 네. 2022년이에요. 아 2030년. 2040년. 2040년. 네네네. 약간 지금 좀 전에 방송 전에 공대 나왔다고. 맞아, 공대 나왔다고 해서 되게 기대했는데 얘기했는데. 이런 거 되게 빠르게 계산해 귀가 안 주시고. 좋아요. 공대는 나왔지만 머리 잘 귀는 안 귀는 안 좋으셔서. 좋은 걸로. 네. 네. 또 얼마 안 남았고요. 이 정도 속도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식탁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아까 들더라고요. 얘기했듯이 너겟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공육 시장에는 훨씬 더 빨리 좀 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에 좀 관건이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사실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더 빨리 식탁에도 오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처음에 2013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이 기술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그때 그 새로 나온 고기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얼마였을 것 같아요? 상징성이 있는 처음 그 한 햄버거. 천만 원? 1,000만 원? 좀 비쌀 것 같은데. 그죠? 1억? 1억 정도? 아니, 상징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더해요? 네. 업입니까? 업입니다. 진짜? 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네 업이랍니다. 네. 업이래요. 네. 네. 그러면 한 1억보다 업이라는 거죠? 네네네. 1억보다 비쌌어요. 1억 5천? 32만 달러. 제가 또 아까 이렇게 환율 계산기로 해봤더니요. 얼마예요? 3억 8천만 원. 3억 8천만. 네네. 햄버거에? 네네네. 아우. 네. 그때야 이제 처음으로 동물의 세포를 따서 배양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고기를 만들었으니까 3억 8천이었고요. 네. 이 고기는 그때 그 해당 연구를 후원하고 있었던 또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이제 상징적으로 또 구매를 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그 가격이 지금 몇 년 지났죠? 공대생님 2013년이고 지금 이제 한 지금이면은
이거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9년 지났죠. 네네네. 네. 9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요. 100g 기준으로요. 지난해에 아까 기사에도 살짝 나왔는데 2,000원이 됐다고 해요. 아, 2,000원이요? 네, 근데 이게 뭐 오. 소고기 우와. 다 섞여 있긴 한데요. 네네. 그리고 8년 뒤인 2030년에는요 7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진짜 고기보다 싼 거예요 이제. 대박.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여기 사실 이게 초기 투자가 많이 드는 대신에 이게 규모 경제 때문에 이제 점점 싸지는 거거든요. 기술 개발이 될수록 그렇게 진짜 고기보다 싸지게 되면 이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찬님이 전 재산 팔아서 햄버거 먹어보자 하셨고 크라이시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건강에 문제 없고 하면 당연히 대체육 먹지. 맞습니다. 말씀해주셨어요. 안정성 문제가 뭐 아직 다 해소된 이슈는 아니긴 한데요. 네네. 강선모님은 평생 식비를 햄버거로 날리나 뭐 이런 얘기하셨고 네. 근데 또 그렇게 3억을 투자해 준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네. 네. 저희가 지금 대체식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계속 가격이 싸지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환경하고도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뭐 농축산식품의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계속 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게 저희가 처음 이 기사에 관심을 갖고 또 기사를 쓰려고 한 이유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이제 생산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축산을 예로 들자면요, 소가 이제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소가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트름하고 방구로 끼는 네. 메탄이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축산업에서 있는 이제 가축들이 15%를 차지한대요. 엄청난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그 축산물들이 직접 그렇게 내뿜는 것뿐만 아니라 걔네를 먹이려면 또 수많은 그럼요. 논밭에서 또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고 네. 그만큼이 다 이제 환경 오염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기 먹으면 되지 굳이 왜 배양육 대체육 왜 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 고기를 계속 먹는 것 자체가 지구가 아프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좀 생각하는 대안을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벨라님이 소가 잘못했네. 그래서 유럽에서 실제로 소 방귀세를 도입을 했대요. 아, 저도 들어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소한테 마스크를 씌워요. 우와. 트름에서 내뿜는 메탄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음. 마스크 낀 사진들이 실제로 외신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료를 개발하고 있어요. 메탄이 덜 나오는 사료를 사료 바꾸거나 아니면 소의 품종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배출하는 것은 네? 상관이 없어요? 되새김질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 네. 저희는 되새김질 안 인간한테도 거다 하니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저희가 직접 내뿜는 것보다 저희가 먹고 막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서 오는 온실가스가 많겠죠. 애들이- 마음껏 내뿜으면 예, 예. 네, 부담 없이 내뿜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세금 안 매길게요. 네. 애들이 털리면 방구의 재난이다 하셨고 김성호님 소똥이 더 문제인데 하셨어요. 네. JHY님은 그럼 목장은 경쟁력을 잃어서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는 진짜 고기는 부자들만 먹는 세상이 오겠군요 하고 얘기하셨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인류가 예전에 비해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하고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고기 자체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게 또 영향을 준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호식품 중에 가장 이거 없으면 좀 하루가 좀 안 끝나고 좀 불안하고 커피도 그런 위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커피 얘기 들어가면 저만 해도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게 기후변화하면 사실 안 와닿잖아요. 당장 우리 눈앞에 뭐 북극곰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커피 오늘 스타벅스 오늘부터 가격 맞아요. 올랐잖아요. 네. 그 4,100원이었던 아메리카노가 4,500원으로 400원이 올랐습니다. 그 카페라떼도 이제 4,600원에서 5,000원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렇게 커피 가격 오르는 거 물론 이 가격이 그래서 적정하냐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다른 이슈고. 네. 그 커피 전문점에서 주로 쓰는 게 아라비카 원두라고 해요. 네. 뭐 원두 품종 중에서는 가장 많고 또 약간 고급으로 분류되는 그렇죠. 품종인데 이거의 주 생산지가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 브라질이 근데요. 이상 기후로 가뭄하고 서리가 덮치면서요. 이 커피 생산량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0년 만에 가뭄 이렇게 외신들에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작년 말을 보니까 작년 초보다 한 2배 정도 커피 가격이 올랐고
있고요. 또 문제는 그때 가뭄과 서리가 너무 심해서 커피 나무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키워서 생산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후 변화로요, 커피 재배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춘 지역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30년 후면은 현재 커피 농장의 절반이 재배 부적합지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가 오늘 내 커피 값을 올리는 역할 결과적으로 네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또 당면한 현실이고 내 커피값에 영향을 주는 네. 당면한 문제고, 대체 식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요, 어떤 기술 혁신의 눈부신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커피도 대체 커피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대체 네, 커피? 맞습니다. 기사 아까 보셨다면서. 못 본 척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 또 알면서. 네. 핀란드에서는요, 아까 저희 왜 동물한테 세포 배양한 것처럼 네. 식물 잎에, 그러니까 커피나무 잎에서요 세포를 뽑아가지고 아. 세포 배양 커피를 만들었다고 해요. 세포배야. 네네, 그것도 핀란드 국가기술개발연구소에서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는 커피나무가 살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이제 넓은 지역에서 대규모로 생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근데 네. 이건 아직 개발이 성공했다는 단계인데, 심지어 미국에서는 분자 커피라고요. 분자 오. 커피요? 네네네. 이거는요, 안 먹는 음식물, 예를 들어 치커리 뿌리, 포도 껍질 이런 데서 성분을 추출해서요, 네. 커피랑 똑같은 화합물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화기호로. 화기호로. 그래서 그거를 다시 커피 알갱이처럼 만들어서 똑같이 갈아서 똑같이 물을 내려서 커피로 우와. 마십니다. 음. 이건 이미 상용화가 됐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 막 사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한정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혹시 사진 한번 네. 볼 수 있을까요? 오. 네네. 아토모 커피 작년에 한정 물량이 나와서 지금 뭐 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생산을 한다고 해요. 이것도 막 억대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아니네. 한 캔에 5.99달러, 한 아. 7,000원 돈 정도 될 것 그 같아요. 정도면 오, 캔커피 치고는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아주 뭐 그러니까요, 궁금하네. 엄청 뭐 억대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가격이 저렴해지면 뭐 카페인까지 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얼마 정도 하루에 얼마 뭐 커피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토모 측은요, 현재 하루 1,000명분 1000명분? 생산 물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1년 뒤에 생산 가능한 물량을 하루 10,000명분, 뭐 2년 뒤엔 30만 명분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해요. 네. 이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기존 커피 생산 방식, 저희가 사실 커피 한 잔 만들 때요, 온실가스가 280g이 배출되거든요. 네. 생산 과정도 있고 그것도 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운송에서도 많이 온실가스가 좀 나와요. 예. 근데 이렇게 만들 분자 커피를 생산할 경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 커피보다 93%, 물 사용량은 94%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셨냐? 미숫가루랑 율무차 맛이라고 물리마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삐까뽀청님이 그냥 커피향을 만들면 되겠죠 하셨고, 옥고시님은 아니 그럼 브라질 원두 생산 좋아지면 커피값 내려가냐고요 하셨어요. 아니, 그렇긴 하네요. 또 네. 심야구님이 와 임경화 기자님 반가워요 프리데스크 시조라고. 시조. 시조 아니요. 시조. 시조라니요. 시조. 네네. 시조는 약간 사라진 유물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좀 네. 시조새, 시조. 네.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우라를 뭔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 대박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백분토론 방청객 출신 기자님이라고 심야구님께서 맞아요. 저 대학생 맞아, 때 맞아. 농객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시민 방청객은 아니고요. 시민 농객 출신. 시민 농객 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셨지 이런 거는? 심야구님이 네, 너무 신기해요. 이 와중에 강선보님이 숭늉이 최고요 하셨습니다. 저도 숭늉 좋아요. 시조의 거인은 뭐죠? 거인 놀리려고 쓰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소인한테 거인이라니요. 네. 네, 시조색이라고. 네. 아니 근데 이런 추세를 보면 우리 식탁이 진짜 금방 바뀌겠다. 좀 영향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배양육으로 급식 먹었어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는 데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코로나 초기죠. 2020년에 미국에서요. 미국은 굉장히 초기에 그 봉쇄령을 강하게 내렸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카길이나 타이슨 푸드처럼 주요 그 대형 육류 가공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근데 그랬더니 그 계기로 대체육 산업이 그 시점에 굉장히
반대급부로 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식물성 대체육 생산에는 이렇게 대규모 노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고기가 유통이 안 되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 그럼 콩고기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으니 네. 그 시장으로 가는 분들이 확 늘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의 삶을 좀 더 빨리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기도 하고요. 네네. 뭐 하나 더 보자면 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왜 그 브라질에서는 아라비카. 기후변화로 네, 네. 아라비카 커피가 그랬지만 이 로부스타 원두는 베트남이 아, 생산을 그쵸.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 해요. 믹스커피에 많이 들어가는. 믹스커피에 네. 많이 들어가는. 근데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또 봉쇄령 때문에 인력 수급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 원두 같은 거를 원활하게 생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와 또 코로나19가 우리의 식탁에 또 많은 변화를 주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공급망 문제로 좀 그런 게 있죠. 네. 비욘드 햇살님이 저도 봤어요. 시민 농객으로 나올 적에 하셨는데 지금 프리데스크에 암모나이트 다 나오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네네네. 네. 콩고기 맛있어 하셨고, 네. 제 명찰이 또 안 보이나요? 아까부터 사실 명찰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네.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되는 왜냐면 것 같아요. 네. 투샷으로 잡을 때는 그에 맞춰서 하는데 예. 또 이제 쓰리샷 할 때는 약간 위치가 달라져서 죄송합니다. 네. 커피 자급자족 합시다라고 이내무리 라이더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네. 진짜 조만간 식물 공장에서 나온 잎에 배양육 딱 싸가지고 먹고 후식으로 대체 커피 먹는 날 멀지 않았다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방이. 댓글 읽으시는 동안 네. 어떻게 멘트가 딱 마무리해야 마지막으로. 아, 네. 오랜만에 임경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 이제 복직하셨으니까 자주 나오셔야 돼요. 자주 그럼요. 불러주세요. 자주 예. 암모나이트인데 자주 나오셔야죠. 리포트 쓰실 때마다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부터 산책로를 표방하고 계신 지영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지장군님 어서 나오셨어요. 오십시오. 지장군님. 감사합니다. 지장군님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방송 첫날 바로 누가 캐릭터를 잡아주셨다니 신인 부장이 어찌나 좋아하든지. 와, 나가자마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장군 잘했어라고. 근데 한마디. 그게 좋아했다는 거 좀 부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약간 솔직히 말해서 지정근주라는 게 좀 개그캐잖아요. 아, 진지캐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통쾌해했다. 통쾌. 저희 부장이 통쾌해했다. 약간 어. 놀림 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빌로바 TV님이 나오자마자 나왔다 장군님, 지장군님 하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좀 단호해 보이려고 장군답게 검정색 터틀넥을 입고 와서 쭉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 아니 금요일 날은 어떤 이미지세요? 금요일에도 비슷하세요?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성 선배처럼 이렇게 산뜻하고 이렇게 사근사근 웃고 이런 이미지는 평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캐릭터에 맞게 저도 그냥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돌파의 자세로 너무 좋아요. 너무 큐시트를 헤집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벌써 범블리님이 딱 군기 잡힌 목소리로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 하셨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예.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님 뭐 하는 분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와우. 했더니 군인이세요. 와. 그럴 때 그러셨어요. 지장군이 이게 진짜 제가 네. 말투가 좀 이게 장군이라는 얘기인데 또 처음 들어보네. 어쨌든 네. 크라이시스님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캐릭터 지금 감사합니다. 난리 네. 났어요. 네. 아, 포스타 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군인이 아니고 이제 장군이군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달라지네요. 벨라님이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나요? 두목님 다른 데 인사이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노재필 기자의 몫을 수목음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오늘 큐시트는 네, 살펴보겠습니다. 톱블록은 오늘도 붕괴 사고 소식이 채울 네. 예정입니다. 네. 뭐 어제와 마찬가지죠. 여전히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핵심입니다. 근데 잔해 때문에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의 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지하 1층 붕괴된 건물의 지상과 지하 1층 사이 계단 난간에서 1명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초소형 카메라인 내시경을 투입해서 찾아낸 거라고 해요. 근데 이분을 발견은 했는데 붕괴된 잔해들 때문에 이렇게 빨리 구해내는 거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진입 합니다. 자체가 네, 쉽지가 진입 자체가 않은 힘들어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또 음향 탐지기, 드론, 구조견 10마리 등등이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현장 연결해서 뉴스데스크 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 보니까 붕괴 직전에 촬영된 영상에 조짐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분석하는 거를 포함해서 사고 원인과 뭐 책임 소재 규명하는 지금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그거죠.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그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 과연 안전한가? 그렇죠. 아, 좋습니다. 이게 입주 지금 예정자 입장에서 너무 불안할 가장 것 중요한 같아요. 부분인데 이용석 광주시장이 오늘 사고 현장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네. 대선 관련 소식은 또 어떤 게 준비됐죠? 이제 55일 남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5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는데 오늘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지지율이 뭐 아주 혼전양상입니다. 오. 그래서 두 후보가 뭐 두 후보를 비롯해서 네. 여느 대선보다 훨씬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도 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할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엠바고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못 가는 엠버. 못 가는 엠바고 본방을 때문에 보셔야겠네요. 본방을 아유, 보셔야 됩니다. 궁금하네, 이거.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오늘 네, 뉴스데스크에서 이 꼭 분위기를 보셔야겠네요. 뜨겁게 후끈 달아올릴 그 뉴스가 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소식 당연히 전하고요. 또 심상정 후보 지금 상황 확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요. 오늘 아예 뉴스데스크에 출연을 합니다. 아, 네네. 저희가 그래서, 후보님 네. 계속 출연하는데 오늘은 안철수 후보. 네, 출연이네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오늘 어. 밝힙니다.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뉴스는 뜨거워집니다. 선택 2022 선거 방송은 MBC 잊지 말아주십시오. 확실하게 바람을 오네요. 오, 너무 보고 싶어. 장군님이 보라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약간 충성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다 보세요, 무조건 선거를. 저는 중요한 척하는 뭐가 좀 있습니다. 이사나님이 역시 지장군답다 하셨습니다. 네. 선거 방송은 MBC입니다. 네. 네. 아니 오늘님이 장군이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네, 이랬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장군이 아닙니다. 예, 마이크 송님이 네. 아까 저희가 엠바고라고 얘기한 거 두고 너무 궁금하다고 지금. 네, 꼭 네.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네. 잠시 후 본방이 네.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다음 사실 소식. 개인적으로 오늘 큐시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소식이 아. 사실 이거예요. 제목 보시죠. 뭐죠, 자, 뭐죠? 세계 최초 100억 뷰. 주인공은 100억 바로 바로 뭘까요? 저희는 사실 MB 뉴스에서 저걸 올려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성선배는 아시고. 너튜브 100억 뷰라는 네. 거. 100억 뷰. 아. 세계 최초. 뭘까요? 아기상어. 맞습니다. 아기상어입니다. 어허, 우리 업체가 대박. 만든 동요 아기상어가 세계 최초로 유튜브 100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와. 이 100억 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그냥 100억 뷰 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78억 인구가 최소 한 번 이상 다 봐야 그쵸. 최소 한 그걸 번 넘은 한 거죠. 번 이상 넘은 거죠. 그걸 넘어간 거죠. 누적 조회수 2위 영상보다 20억 뷰나 많습니다. 2위는 근데 뭐. 2위는 제목을 까먹었네요. 데시페나도 그 뮤직비디오예요. 네. 네. 그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영수 씨가 또 골든글로브 아, 그럼요. 나무조연상을 받았잖아요. K컬처가 뭐 장르를 가르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격 비결. 분석합니다. 오호. 부러워요. 음. 한 달에 이렇게 유튜브 구독료만으로도 딱딱 꽂힐 것 같은. 그렇죠. 약간 연금 아기상어 같은 팀은 뭐. 느낌이잖아요. 저작권 아, 네, 가지신 분은 정말. 그러니까요. 네. 민호 씨의 표정에 지금 굉장히 진정한 브라움 가득. 뭐 아기상어 말고 뭐 컨텐츠 어미상어 제작자들은 다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범블비님 소식으로 동요가 넘어가시죠. 어떻게 100억 뷰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동요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라이시스님 안 보셨다고요? 네. 와, 네. 진짜 아기상어. 얼마나 들었어요. 네. 대한민국 최고다 아기상어. 네. 오늘 먹는 치료제 오늘 들어왔다고 들어왔습니다. 네, 전했는데. 오후 2시에 인천공항 통해서 들어왔는데 첫 물량 팍스로비드 화이자 샀거죠. 네네. 2만 1,000명분이 들어왔습니다. 2만 1,000명분. 방역 당국이 그런데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1, 2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 아, 그러면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네요. 5차 대유행을 경고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5차 대유행이 오기 전에 신규 확진자 수를 많이 줄여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저 먹는 치료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감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내용이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6시 기준 3,015명인데요. 이게 네. 어제보다 246명 늘어나는 숫자예요. 네, 네, 네. 이게 해외 유입 그 확진자가 좀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네. CX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오늘 방역 당국이 얘기한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감소세가 팍팍 있었는데 이 감소세가 이렇게 감소됐다면 그 감소세가 좀 이렇게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246명이나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그 감소세가 둔화되는 국면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그 설도 분석이 나오고 다가오는데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걱정이긴 말입니다. 하네요. 네. 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인데 그래서 내일 방역당국이 설 연휴 방역 대책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네.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개편안도 내놓습니다. 네. 이 상황이면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네. 어쨌든 내일 나오는 내용이 설 연휴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영향을 네. 끼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 내용도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진짜. 그러니까요. 네. 시간 다 됐네요. 네.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 지영은 기자가 소개해주신 엠바고 무조건 네. 본방에서 여러분 꼭 시청 기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지영은 기자가 MC로서 활약하니까 꼭 네, 많은 내일은 시청 저와 부탁드리고요. 윤효정 기자가.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